발리 10년 살다 온 미가발리 박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리는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늘 상위권에 오르는 곳입니다. 이 섬 하나의 바다, 정글, 화산, 사원, 전통문화, 현대적인 비치클럽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섬이지만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문화가 살아있는 휴양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공기부터 다릅니다. 따뜻하고 습한 바람, 공항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석상, 그리고 힌두 문화 특유의 향 냄새가 여행의 시작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공항은 우무라라이 국제공항. 공항을 나오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발리는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 많은 여행자들이 향하는 곳은 쿠타입니다. KUTA는 공항과 가깝고 가장 활기찬 지역입니다. 넓은 해변과 긴 산책로, 그리고 서핑을 배우는 사람들로 항상 붐빕니다. 특히 쿠타 해변의 석양은 발리를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붉은 해, 그 앞에서 실루엣처럼 서 있는 서퍼들.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파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핑 강습이 활발합니다. 주변에는 쇼핑몰과 식당, 마사지숍이 밀집해 있어 첫날 적응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고 소음이 있는 편이라 한적함을 원한다면 다른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 스미냑이 나옵니다. 고급 리조트, 감각적인 레스토랑, 트렌디한 숍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의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가 퍼테이토 헤드 비치 클러브입니다. 해변을 바라보며 수영장과 음악을 즐기는 공간으로 낮에는 여유롭고 저녁에는 감각적인 분위기로 변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발리 특유의 해질녘, 색감과 음악, 사람들의 표정이 어우러져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주목받는 지역은 창구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와 젊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감각적인 카페와 요가, 스튜디오, 서핑 스폿이 공존합니다. 해변은 검은 모래가 특징이며 일몰 시간에는 현지인과 여행자가 뒤섞여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카페 문화가 특히 발달해 있어 하루 종일 카페를 옮겨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발리의 진짜 매력은 내륙에 있습니다. 우붓입니다. 발리의 문화 중심지로 불립니다. 해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글과 논, 전통 사원과 예술 마을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붓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세이크러드 먼키 포러스트 생크추에리입니다. 울창한 숲속 사원 주변을 수백 마리의 원숭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자연과 종교,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방문할 때는 소지품을 단단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붓 인근에는 발리를 상징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계단식 논이 층층이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곡선은 사진으로만 보던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가장 아름답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발리의 전통 농업 시스템과 자연과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발리는 힌두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섬입니다. 그래서 사원 방문은 여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질녘이면 케착 댄스 공연이 열립니다. 수십 명의 남성들이 원을 이루고 착착착 소리를 내며 리듬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붉은 하늘과 바다, 공연이 겹쳐지면서 발리 특유의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바다 위 바위에 세워진 사원으로 밀물대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 역시 석양이 유명합니다. 관광객이 많지만 해가 수평선으로 떨어지는 순간은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사진으로는 담기지 않는 현장의 공기가 있습니다. 영화 파비용 촬영지라고도 하지요. 북쪽으로 이동하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브라탄 호수, 특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사원은 발리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이 높아 비교적 시원합니다. 저녁 노을 스팔입니다. 멋지다 못해 황홀합니다. 발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리조트입니다. 개인 풀을 갖춘 풀빌라는 발리를 대표하는 숙박 형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수영을 하고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하루가 됩니다.
이동을 최소화하고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발리를 더 깊이 즐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음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시고랭, 미고랭 같은 전통 음식부터 신선한 해산물,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붓과 창구 지역에는 건강식을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도 많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발리는 단순히 관광지를 찍고 이동하는 여행지가 아닙니다. 하루는 바다, 하루는 정글, 하루는 사원과 문화, 또 하루는 리조트에서 휴식. 이렇게 리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 숙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남부 해변 지역과 우붓을 나누어 머무는 일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계절도 중요합니다. 건기는 대체로 날씨가 안정적이며 우기는 스콜성 비가 짧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온 뒤에 초록빛은 더욱 짙어집니다. 발리는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논 사이를 걷는 순간, 사원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는 순간, 그 순간들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발리를 다시 찾는지 생각해보면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휴양과 탐험이 공존하며 하루는 활동적으로 하루는 느리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이 발리의 힘입니다. 발리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소박합니다. 관광지이지만 여전히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는 현지인들의 모습, 매일 아침 집 앞에 올려놓는 작은 꽃, 공양, 거리 곳곳에 놓인 바구니 하나까지도 이 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발리 여행의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많이 보려고 하기보다 한 지역을 깊게 경험하는 것, 이동을 줄이고 체력을 아끼는 것, 해변과 우붓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만족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발리는 누구에게는 첫 해외 휴양지이고 누구에게는 여러 번 찾는 재방문지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생각난다는 것. 바다색, 석양, 사원의 실루엣, 정글의 냄새. 그 기억이 다시 발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발리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휴양 이상의 경험, 관광 이상의 분위기, 그리고 한 섬 안에 담긴 다양한 얼굴. 발리는 그렇게 여행자를 맞이하고 또 다시 부릅니다. 발리서 10년 살다가 오니 한국은 그 사이 너무 변해서 적응하기 힘들고 어렵네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것 자체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발리 10년 잡화점 미가발리 박 대표입니다.